농산물이다. 더 이상 종류를 헤아린다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우리의 식탁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수입 농산물은 반찬류네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과 가공식품 업체, 그리고 식당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수입 농산물들에 대해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수입 농산물은 식약청과 식물검역소에서 이중의 검사를 받고 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들어와서 안전성 검사를 맡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신고할 때는 관능 검사로,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관능 검사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들 역시 잔류농약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허용 기준치다. 농약 허용 기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 이제 농약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우리 이제 한국인의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인체에 무해할 정도 양을 기준으로서 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출이 된다 할지라도 기준 이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세한 양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음식을 통해 실제 우리의 몸속으로 잔류농약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Well, it's very clear that there are pesticide residues on conventional fruits, vegetables, and in juices, and that this is a source of exposure for children. In terms of the risks that these exposures pose,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We did an analysis of the risks and concluded that the children with conventional diets were in what we call a range of uncertain risk. 미국 워싱턴 대학의 리차드 펜스키 박사. 그는 10여 년간 아이들의 몸이 잔류농약에 노출되는 정도를 연구해온 과학자다. 그런데 그의 연구실에선 최근 또 한 가지 중요한 실험이 진행됐다. 박사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3일 동안 일반 음식만을, 또 다른 그룹은 유기농 음식만을 먹게 한 후 소변 검사 결과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 성분들은 몸 안에 축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몸속에 들어오는 농약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약 3일이 걸리며 분해되는 동안 여러 가지 대사물질들을 만들어낸다. 펜스키 박사는 소변 검사를 통해 바로 이 대사물질의 양을 측정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일반 음식을 먹은 그룹의 아이에게서 무려 6배나 많은 농약 대사물질이 검출됐다. A six-fold difference in scientific terms was quite large, and I guess it was a little larger than we expected. We concluded that the levels for the children who ate normal diets were in a range that the agency would be concerned about. 음식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잔류농약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바로 농약 자체의 성분 때문이다. 최근에 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저독성 농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약의 특성상 독성이 있는 물질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제초제의 성분으로 사용이 허가돼 있는 알라크로. 과연 이 농약 성분은 안전한 것일까?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DNA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적인 DNA를 비교군으로 놓고 다른 한 곳의 DNA에는 알라크로 성분을 투여했다.
그리고 똑같이 전기 충격을 가한 다음 DNA의 상태를 비교해봤다. 그런데 정상적인 DNA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알라크로를 투여한 DNA는 눈에 띄게 형태가 파괴돼 있었다. 독성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이다. 다음 실험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실험용 살모넬라균은 유전 독성이 있는 물질이 들어오면 돌연변이를 일으키도록 배양돼 있다. 그런데 알라크로를 투여하자 정상일 때에 비해 한눈에도 확연히 드러날 만큼 수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알라크로라는 농약 성분에 유전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도끼돌연변이 실험에서도 많은 콜로니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강한 유전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커미더세이라고 하는 데서도 보면 DNA 손상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는 유전 독성이라고 하는 유전 독성이라고 하는 결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유전 독성의 궁극적인 타겟인 발암성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싸고 풍요로운 음식의 혜택. 그러나 음식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 이면에는 농약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었다. 만성적인 화학물질의 섭취가 과연 내 몸에 안전할 것인가? 문제는 불확실성의 공포를 잠재울 만한 증거 역시 현재로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불안 역시 화학물질에 대한 잠재된 공포였다.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는 엄마들의 모임. 왕꿈틀이 너무 잘 먹어요. 이런 종류를 애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이곳에서 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합성 색소였다. 된 것 같은데. 알았어. 나 한번 가고. 민지 한번. 색소가 안 나왔네요. 청량 음료, 그 아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류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성분 표시가 이제 원재료명에서 설탕, 구연산 항료, 구연산 나트륨, 메타인산 나트륨, 합성 착색료라고 돼 있어요. 형형색색의 색깔로 아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 그 속엔 대체 어떤 화학물질들이 얼마나 들어있는 것일까? 그러나 나와 내 아이의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조미료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흔히 접하고 있는 이제 과자류라든가 청량음료, 뭐 빙가류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성분이 무엇이 들어있는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색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적으로 황색 4호만 표기되어 있지 그 밖에 뭐 어떤 색소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가 힘들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많은 경우 색소에 대한 성분 표시는 합성 착색료라는 한마디 말로 생략돼 있다. 정확한 색소의 종류도 용량도 나와 있지 않다.